Here we go. 1번 문제입니다. 기한문의 수신자 표시가 올바른 것은? 정답은 4번. 2번 문제입니다. 기한문에 사용한 항목의 표시 순서가 올바른 것은? 정답은 2번. 3번 문제입니다. 기한문에 사용한 숫자, 날짜 표시가 올바른 것은? 정답은 4번. 4번 문제입니다. 기한문에 붙임이 1개일 때 올바르게 작성한 것은? 정답은 3번. 5번 문제입니다. 기한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정답은 4번.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부터 기한문 작성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 유통 대상에 따라 내부 결제와 대내 문서, 대외 문서로 나눕니다. 내부 결제는 학교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업무 보고, 소관사항 검토 등을 위하여 결제받는 문서로 수신자가 없어서 발송되지 않습니다. 대내 문서는 유통은 되지만 같은 기관 내에 있는 다른 부서로 수발신하는 문서입니다. 대외 문서는 해당 학교 외에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민, 단체 등에 수신 발신하는 문서로 수신자가 있고 결제 문서 발송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기한문은 결제 사인, 협조 사인, 표준 서식을 사용합니다. 기한문은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되고 두문에는 행정기관명, 수신자, 본문에는 제목, 내용, 붙임이 포함되고 결문에는 발신 명의, 기한자 및 결제자, 문서 번호, 전화번호 등 기본 사항이 포함됩니다. 수신자가 없는 경우는 내부 결제로 표시해 줍니다. 수신란에는 기관명이 아니라 해당 기관장의 직위를 적어주며 그 다음 괄호 안에 보좌 기관 직위를 기재합니다. 민원 회신 문서는 성명을 쓰고 가로 안에 우편 번호와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수신자가 많을 경우에는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에 발신명이 다음 줄에 수신자 명을 표시해 줍니다. 첫 번째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기한문의 수신자 표시가 올바른 것은 1번은 기관장 명을 띄어쓰기 했네요. 2번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라고 정식 명칭을 써야 하고요. 3번도 전주용흥중학교장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본문의 항목 구분 순서는 숫자 1, 가, 한쪽 괄호 1, 한쪽 괄호 가, 양괄호 1, 양괄호 가, 원문자 1, 원문자 가 순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에서 하까지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거, 너, 더러를 사용합니다. 본문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항목 기호를 쓰지 않고 네모, 동그라미, 실선, 점 등의 특수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기한문에 사용한 항목의 표시 순서가 올바른 것은 1. 가, 한쪽 괄호 1, 한쪽 괄호 가, 양괄호 1, 양괄호 가 순서로 사용한 정답은 2번. 숫자 등의 표시 요령입니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날짜는 년, 월, 일을 쓰지 않고 온점을 찍어서 표시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일 뒤에도 온점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쓰고 쌍점을 찍어서 구분해 줍니다. 금액을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을 써줍니다. 세 번째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기한문에 사용한 숫자, 날짜 표시가 올바른 것은 1번은 12일 뒤에 온점을 안 찍었네요. 2번은 한글을 먼저 적었고요. 3번은 24시각제에 맞춰 오후 4시를 1600으로 바꾸어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항목 구분 표시 위치입니다. 첫 번째 항목 기호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하고 둘째 항목부터는 바로 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두 타, 한 글자씩 옮겨서 작성합니다. 항목이 두 줄 이상일 경우에는 Shift 탭 기능을 활용하여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춰주고 항목 기호와 내용 사이에는 한 타를 띄워줍니다. 본문을 작성할 때도 제목 아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일 왼쪽에 맞추어 시작합니다. 본문 항목이 하나뿐이라면 항목 기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끝 표시는 본문 내용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 즉 두 타를 띄우고 끝을 써줍니다. 끝을 써주는 이유는 본인이 작성하는 본문이 마무리되었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이 임으로 내용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나면 그 다음 줄에 두 타를 띄우고 끝을 써주고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에는 표 아래 왼쪽 한계선에서 두 타를 띄우고 끝 표시를 해줍니다. 붙임이 하나인 경우는 1, 2 숫자를 쓰지 않고 붙임 글자에서 두 타 띄우고 첨부물 이름과 수량을 적은 후 다시 두 타를 띄우고 끝을 써줍니다. 붙임은 본문이 끝난 바로 다음 줄에 쓸 수도 있고 본문이 끝난 줄에서 한 줄 띄워서 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1번은 붙임에 쌍점을 썼네요. 2번은 붙임이 하나인데 숫자 1을 썼고요. 4번은 붙임 다음에 쌍점을 붙여서 썼는데요. 원래 붙임에는 쌍점을 쓰지 않지만 참고로 본문 내용에서는 쌍점을 사용할 때 4번처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발신명의는 기관장 명으로 발신하게 됩니다. 대내 문서인 경우는 해당 보좌기관 명의로 발신합니다. 내부 결제 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비전자 문서인 경우에는 업무 관리 시스템에 비전자 문서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1번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맞고요. 2번 통상적으로 일시, 장소, 대상, 내용 순으로 본문을 작성한다. 이것도 맞고요. 3번 내부 결제 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맞고요. 4번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정답은 4번. 지금부터는 기한문 작성 예시를 가지고
문서 바로잡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번입니다. 10초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류를 찾아보세요. 몇 개의 오류가 보이시나요? 함께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첫 행을 왼쪽에 맞추지 않았군요. 관련 옆에 쌍점을 붙여서 써줍니다. 그리고 다음이라는 글자는 쓰지 않습니다. 하위 항목은 상위 항목 위치에서 두타, 스페이스바 2번을 띄워줍니다. 반복되는 연도는 생략합니다. 붙임 뒤에는 쌍점을 쓰지 않고 끝은 본문 마지막 글자에서 두타를 띄워 적어줍니다. 사례 2번입니다. 이번에도 10초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류를 찾아보세요. 함께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제목을 간단 명료하게 적어주고요. 띄어쓰기와 종결 어미를 수정했네요. 항목 기호는 가가 아니고 1을 사용해야 하죠. 시간은 24시각제를 사용해야 되니까 오후 2시를 14시로 수정해 줍니다. 장소와 내용을 명확히 해주었고요. 붙임이 하나일 때는 숫자 2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례 3번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함께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워크샵이 아니라 워크숍. 재고라는 한자보다는 높이기라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날짜 뒤에 시간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일시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일자는 날짜만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죠. 이틀에 걸쳐서 워크숍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이틀에 걸쳐서 하는 경우는 기간이라고 적어줘야 합니다. 표로 끝난 경우 끝 표시는 표 다음행 왼쪽 한계선에서 두타를 띄우고 끝이라고 적어줍니다. 기하문 내용의 순서는 일시, 장소, 대상, 내용 순서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하문을 잘 작성하셨으면 결제를 받아야겠죠? 그럼 결제선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제 3개를 준비했습니다. 1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맞춰보세요. 출발합니다. Here we go.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교장 부재 시 결제할 수 없는 것은? 정답은 3번.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정답은 3번. 3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위임 정결 규정 설명이 맞는 것은? 정답은 2번.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부터 결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문서에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기한자의 직위와 이름, 결제자의 직위와 이름, 결제한 날짜, 전결인 경우 전결 표시가 입력됩니다. 기본적인 선생님의 결제서는 교사 기한, 교감 결제,
교장 결제입니다. 하지만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지출 품위의 경우는 행정실장 협조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사 기한, 협조 행정실장, 교감 결제, 교장 결제 또는 교사 기한, 교감 결제, 협조 행정실장, 교장 결제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명 이상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조를 사용하시면 협조는 순서가 있습니다. 교사 기한, 부장 협조, 행정실장 협조, 교감 결제, 교장 결제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협조에는 또 병렬 협조가 있습니다. 병렬 협조는 순서에 상관없이 협조가 진행됩니다. 병렬 협조 대상이 3명이라면 순서에 상관없이 3명이 협조를 완료하면 문서 결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결제자는 문서를 수정할 수 있지만 협조자는 문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감 위임 전결 사항인 경우는 교사 기한, 행정실장 협조, 교감 전결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 문서 결제의 경우 교장 결제란을 만들지 말고 교감 결제란에 전결이라고 적고 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1번 예를 들어 3명이 병렬 협조를 할 경우 협조 순서는 상관이 없죠. 2명 협조의 경우는 협조 순서가 매우 중요하죠. 3번 일반 문서 교감 결제 시에는 교장 결제란을 만들지 말고 교감 결제란에 전결이라고 적고 결제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위임 전결 규정은 각급 학교 교무실에서 파일을 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누가 기한을 하고 누가 최종 결제자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쉽게 표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해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위임 전결 규정은 학교마다 다르니 예시는 참조만 하세요. 정답은 2번인데요. 1번은 30만 원 예산 집행 품위는 30만 원 이상까지는 교장, 29만 9,990원까지는 교감 전결 사항이겠죠. 2번 부장 이하 교직원의 관외 출장은 교장 결제입니다. 그리고 3번 부장 이하 교직원 조퇴까지만 교감 전결 사항입니다. 다음 강의는 사업 예산 활용과 지출 품위 따라하기입니다. 다음 강의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